마지막으로 트럼프 당선은 됐는데 다 틀렸어. 저도 느낌막상 야 지금부터 트럼프 이길 것 같지만 마지막에 저기 바이든의 후보 교체되고 해리스가 기세를 좀 올리고 그렇게 여러 군데서 펌프질 하니까 나도 야 이러면 모르겠네라고 생각해 봤겠지만 생각은 했지만 현실에서는 압도적인 트럼프의 승리죠. 거기만 그러니까 여기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투표수 그러니까 선거인단이 아니라 총투표수에서도 약 48대 51로 트럼프 승리. 그렇죠. 선거인단은 원사이드 226대 310인가 그래요. 그 원사이드. 그다음에 상원도 이미 과반은 넘어갔어. 다수당. 하원도 원래가 다수당. 이 지금 저 과반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아직 개표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하게 우리로 치면 그랜드 슬램 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랜드 슬램이 아니고 주지사도 뭐지? 사이클링 히트 치는 거지. 주지사도 더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이클링 히트를 할 정도의 분위기는 이게 왜 그런 거냐. 그러니까 물론 이게 약간의 뭐 이게 틀릴 수 있는데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상원, 하원, 주지사, 전체 투표율, 선거인단 그냥 선거 공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경합주의잖아요. 러스트벨트 3개하고 그다음에 선벨트 4개, 7개에서의 문제 7개도 7대 빵이잖아. 그렇죠. 다 이겼지. 다 이겼잖아.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에 대한 메시지. 이를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저는 이 트럼프의 완성하고 뭐가 접목되냐면 이미 유럽에서는 있잖아요. 거의 한 10여 년 전부터 유럽의 이슈도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이민 이슈야. 지금 트럼프가 제일 강조했던 게 경제와 이민. 그다음에 반대쪽에서는 낙태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거였는데 유럽에서도 이미 이민 이슈가 정치적 제일 중요한 쟁점화된 게 10년 전부터예요. 그러면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소위 말하는 극우 정당, 파퓰리스트 정당, 파퓰리즘 정당들이 이미 이태리 집권, 프랑스에서는 제1당, 프랑스의 르펜의 국민연합은 1당입니다. 뭐 3분대 있다고 하지만 정당으로 치면 1당. 독일을 위한 대안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3인당을 제꼈어. 스페인도 골 때리는 그 폭스라고 하는 그 당도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정당들의 제일 중요한 이슈가 이민이야. 두 번째가 뭔지 압니까? 이 정당들의 가장 중요한 지지 기반이 레이버, 노동계급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역설적인 말이 뭐냐면 프랑스의 가장 극우 정당 르펜의 국민연합이야. 근데 프랑스에서 가장 큰 노동자 정당 르펜이야. 가장 큰 노동자 정당이자 가장 큰 극우 정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 이민 이슈 그다음에 경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전통적인 의미의 중도 좌파들 3인당이나 노동당이 아니라 극우 세력들이 그 노동자들의 민심과 마음을 먹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의 미국적 표현이 지금 트럼프 아니냐. 그래서 그게 뭐 미국이라는 동네가 약간 유럽보다 더 심한 약간 인종적 이런 이런 혼합 국가이긴 하지만 계급적으로 봤을 때 무슨 저학력 백인 노동자층이라고 하는데 저학력 백인 노동자층이라는 게 블루칼라란 말이야. 그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블루칼라가 이미 프랑스에서는 르펜이라는 극우 정당의 제일 큰 지지 기반이고 이민 이슈에서 약간 우익적인 이런 이슈인 거야. 이게 이제 트럼프에 의해서 시도되다가 아까 약간 그러니까 미국은 거기에 인종 문제, 젠더 문제 이런 문제가 믹스가 되어 있는 거지만 이 문제가 가장 큰 것이었다라는 게 확인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가면.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 이거잖아. 계급 이슈에 대해서 원래 노동 이슈, 계급 이슈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좌파의 이슈고 중도 좌파. 아니 노동당이고 3인당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뭔가 노동자의 정치 세력 정당으로 이미지 메이킹하면서 한 거의 반백년을 유지해 오다가 이게 극우 정당과 트럼프에 의해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위협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무슨 이렇게 트럼프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거는 뭐 누가 따봐도 알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위험하고 불규칙하고 그런데 트럼프가 계속 공격해왔던 게 뭐냐면 지금 오케이 너희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하고 공화당이 집권해왔던 이 아메리카에서 계속 소외되었던 어떤 층이 있는데 그 층이 바로 뭐 소위 말하면 백인 노동자 집단 아니냐 중하층
이게 지금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표현인데 이게 이제 트럼프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 유럽도 이미 가고 있고 그럼 한국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냐? 아까 얘기했던 유럽에서 약간 극우 정당 반이민 정서 뭔가 일자리에 대한 이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금은 극우 정당이 지지 기반이 되고 있는 이층 그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표를 던진 그 층 이층이 한국에서는 그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아니라 그런 조직된 노동자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소사업장이나 미조직 노동자들 불안정한 집인 이런 층들을 유럽과 미국에서는 트럼프와 이 극우 세력들이 이렇게 쫙 땡겨간 거 아니냐. 한국은 아직은 모르겠어. 아직은. 근데 이런 의미에서의 유럽과 트럼프가 한국에 언젠가는 한국은 그런 것과는 무관하다. 물론 일본과 한국이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이민 문제라거나 이런 이슈가 중요한 정책 이슈는 아니죠. 이슈는 아닌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시기. 그게 이민이라는 이름이 될지 또는 어떤 데 지금 뭐 탈북민 문제, 중국에서는 교포 문제 이런 문제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과 맞물릴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과 윤석열은 트럼프와는 다른 것 같다는 거죠. 윤석열은 누가 어떤 사람 참 웃긴 이야기가 뭐냐면 윤석열이 한국의 트럼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한국의 트럼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 다 일명 입장이 있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윤석열이 하는 짓이 트럼프와 똑같다라고 얘기해.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아까 그 트럼프의 당선은 먹사니즘의 승리다. 먹사니즘. 그런 의미에서 코드가 비슷하다. 근데 윤석열하고는 코드가 안 맞을 것 같다. 이 말을 그래서 자기가 트럼프하고 닮았다는 소리를 얘기하고 싶은 건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의 트럼프는 아직 안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약간 가깝다고 보지만 그래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제 말씀은. 그래요. 뭐 혼자서 막 떠들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트럼프 현상은 미국적 현상도 아니고 트럼프만이라고 하는 개인의 독특한 캐릭터로만 한정할 수 없는 현상. 저는 그게 유럽에서의 이민 문제 반이민을 이슈로 하는 극우 정당의 등장. 10년 전에는 한 3% 4% 정도 지지율이었다가 지금은 모든 나라에서 10% 이상 어떤 데 집권당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하고도 뭔가 맞물리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등장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한다는 거죠. 근데 현재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그러다 한 방에 다 훅 간다. 훅 간다. 그런 흐름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게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공화당이라고 하는 양대 정당 중에 보수 정당을 장악하면서 트럼프주의로 약간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의 보수 정당을 트럼프 보수로 바꿔버리는 식으로 등장한 거고 유럽에서는 3인당이나 보수당과는 다른 제3당으로 극우 정당들이 등장해가지고 주변부에 있다가 이제는 양당을 위협하거나 대체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한국에서 어떻게 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위험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정리하죠. 예, 샌더스 집권할 날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정세민님이 물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트럼프 지금 뭐 한국에서는 뭐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 결과가 중요한 또 정책 어떤 모멘텀이 되고 이 김건희 특검이 있겠지만 어쨌든 글로벌한 차원에서는 지금 뭐 트럼프의 당선과 취임 그 이후에 변화될 흐름들이 어떻게 이 전체적인 국제 정치 질서를 바꿀 것이며 한국과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계속 논의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첫 마디를 배상훈의 예측 실패에 대한 사과와 함께 첫 번째 얘기를 한 것 같고 계속 한 번씩 다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11월 11일 가래떡데이의 배상훈 정정훈의 착한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임광재 선생님 감사 말씀 드리고요. 자 가겠습니다. 엔딩으로.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만 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